죄송한데 저기 암내 나는 것 같으니까. 간단한 수술로 훨씬 더 이렇게 매력적인 여성이 될 수 있다. 내가 지금 냄새 난다는 얘기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면 무슨 얘기야? 조금 하자가 있는데 이만큼 내가 확실히 하자가 있다는 얘기야 지금? 아하, 큰일이네 이거는. 소개팅남이 외모가 괜찮은데 냄새가. 원장님 아는 분 있으니까 잠 기다려봐봐. 원장님, 왜? 너무 잘생겼는데 밤내가 난다고. 사실 이 친구뿐 아니라 요즘에 더워져서 그런지 이 냄새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땀 악취증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원래 옛날에는 액취증이라고 불렀었는데. 땀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악취 종류가 있으니까. 근데 저 몰랐는데 요 땀 악취증이 피부과에서 진료하는 거라면서요? 피부과 의사가 코로 진단을 하죠. 왜냐면 냄새 맡는 기계가 없어요. 겨드랑이 들어보세요. 그리고 냄새를 맡아. 진단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어떤 자극에 대한 역치, 스트레스홀드라는 게 제일 낮은 게 맞아요. 냄새예요. 뭐 홍어 삭힌 집을 가면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러고 맞아, 들어갔다가 맞아. 먹고 나면 온몸에 냄새가 배도 맛있게 먹고 맞아,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게 네. 그 정도로 역치가 낮아요.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가족력이 있는 거예요. 유전이에요? 유전력이 굉장히 높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온 가족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딸 데리고 오는데 내가 볼 때는 엄마가 더 심해. 그러면 이제 왔다가 같이 치료하시고 뭐 이렇게. 이제 같이 치료하라고 가이드를 해주죠. 왜냐하면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문을 하는 또 성형외과 전문 의사들이 많아요. 아, 이게 또 성형외과 영역으로도 가요? 수술이 커요. 아하. 간단치 않아요. 아, 이게 근데 사실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닌 게 간혹 가다가 이혼 사유로도 있다고 하고요. 취업에도 조금 제한을 받고. 당연히 대인 접촉이 많은 데서는 면접관이 그냥 금방 알죠. 근데 이게 냄새가 심하게 나지 않는 경우에도 자기가 땀 악취증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예민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제가 내 코로 진단을 해주죠. 아, 너는 아니다, 너는 맞다. 본인이 처음 느낄 때는 당황스럽죠. 안 나던 냄새가 나니까. 나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예민해서 오는데 땀 냄새가 나게 하는 건 대한선, 아포크라인 한선이라는 데서 땀 냄새가 나요. 대한선이 겨드랑이에 많이 있고 귀에도 많고 유륜에도 많고 항문 주위에 많고 여성들의 외음부에도 있고 그래요. 고유의 채취가 나는 곳에 그게 많아요. 근데 거기서 분비되는 땀이 약간 지용성인데 피부에 있는 여기 다 세균이 있잖아요. 네. 세균들이 기름을 먹고 분해를 시켜요. 그때 나는 역한 냄새가 우리가 말하는 액취증이에요. 기준이 뭐냐면 이 정도 거리에서 대화하는데 냄새가 딱 나. 이거 무조건 수술해야 돼. 아. 대인 접촉을 못 하잖아요. 아하. 네. 그 서양의 향수가 발달한 이유가 그래서 그리고 한국인은 좀 적어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이 많다는 게 어쨌든 이게 약간 유전적으로 좀 가족력이 있다니까요. 정해져 있네. 네. 그러면 이게 유전이라고 하셨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되나요? 부모님 한쪽이 있으면 나한테 내려올 확률 50%. 전체 인구에서 몇 퍼센트 이렇게는 못 봐요? 그걸 누가 다 겨드랑이 코는데 그 냄새를 맡아서 궁금하다 너무. 그냥 일반적으로 학회에서 보고되는 내용은 10% 미만 한국인은 그거 왜 그런 걸까요? 인종적이죠. 유전되니까. 냄새 나는 사람이 자식을 많이 놓으면 냄새 나는 사람 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 치료는 수술 방법 수술이 제일 좋아요. 하나예요? 네. 그 수술밖에 없어요? 수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아포크라인 한선이 어디에 주로 있냐면 피하 지방층에 주로 있어요. 털이 있는데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걸 다 긁어내는 거예요. 아 겨드랑이. 지금 저 밖에 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지방층에 있는 거죠. 지방층에 있으니까 지방층을 다 긁어내는 거죠. 근데 이게 수술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작은 수술이 아니라서 하고 나면은 좀 회복할 때도 힘들 것 같아요. 피하 지방을 이만큼 드러낸 거 아니에요. 드러낸 그래서 거니까. 데드 스페이스라 그러죠. 그 공간을 꽉 압착을 시켜서 붙어야 될까요? 야구 같은 거 딱 넣어서 딱 붙여요. 이렇게. 일주일이면 붙어요. 아 그럼 잘 때 이렇게 감아요? 본인 보고 이거 하지 말라 그러지. 수영을 한다든지 야구공을 던진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과격한 운동 한 일주일은 못하죠. 두세 번밖에 안 만났는데 얘기하긴 좀 그렇겠죠. 두 번 만나서 얘기하기는 저 그렇고 죄송한데 저기 암내 나는 것 같으니까 반대일 안 수도 되겠죠? 있어. 반대일 수도 있어. 제가 매력적인 여성을 만났는데 네. 냄새가 나. 다독다독하면서 설명을 하겠지. 간단한 수술로 훨씬 더 이렇게 매력적인 여성이 될 수 있다. 내가 지금 냄새 난다는 얘기야? 아유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면 무슨 얘기야? 조금 하자가 있는데 이만큼만 고치자. 내가 하자가 있다는 얘기야 지금? 이만큼 이럴 수 왜 있어, 얘기- 나한테? 그래도 참고 내가 이렇게 될 수 얘기하자니. 어떻게든지 이제 이렇게 끌고 싸울 가야지. 수 있다. 끌고 가야지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대신에 결과는 수술한 것만큼 깔끔하지 않아요. 고바야시 절연침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절연침이요. 네, 그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정말 잘 만들었다 이거. 어떻게 매 케이스에 들어맞죠? 카드로 맞아. 여기까지 절연이 돼 있는 거야. 요렇게 여기까지는 절연이 돼 있고 여기만 전기가 통해요. 그래서 전기를 팍 쏘면 대한선 부위가 팍 하고 터지죠. 근데 이 세포들이 다 안 죽어요. 일부는 죽고 일부는 또 살아서 또 재생되고 재발되고 그래요. 냄새 나오는 양은 조금씩은 줄기는 하겠지만 이 고통도 또 이게 생각해보세요. 겨드랑이 털 구멍수만큼 찔러야 돼. 털 하나에 그거 하나씩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 다 해요? 다 냄새 나는 건데 다 잡아야지. 와, 씨. 초음파도 있어요? 그것도 내시경을 해서 초음파를 하는 거예요. 절개를 해서 안으로 이제 튜브를 집어넣고 초음파를 이용해서 지방을 분해하고 긁어내는 거예요. 겨드랑이 말고 유두나
항문? 그럼 여기도 그런 당장이랑 수술 똑같아요? 못해요. 할 수 있다면 고바야시 저런침 정도밖에 못해요. 그 길을 만약에 그런 수술을 하게 되면 여성의 경우는 성생활 그죠. 이런 게 다 문제가 많죠. 아, 그러면 여기가 제일 강하구나, 그냥. 이런 데는 살짝 그냥. 나도 그게 사이즈도 작고 누가 또 그 밑에까지 코를 쳐박는 사람이 있겠어요. 있을 수도 있죠. 비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많이 비싼가요? 한 100에서 200만 원, 내시경 하면 200만 원 조금 더 들 거예요. 싸지 않구나. 아유 뭐 쌍꺼풀 수술에 비하면 싸지. 치료 목적이 필요한 거니까.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찌라시 타임. 타임. 나도 기다리고 있었어. 그게 제일 재밌더라. 가겠습니다. 네, 젖어 있는 기지가 있으면 암내가 난다. OX. 뭐 거의 오예요. 보통 우리 기지를 파보면 목욕탕 가서 물 묻어서 나오는 기지 말고 네. 일반적으로 마른 상태에서 기지를 팔면 가루로 되죠, 가루. 가루로 되고 잘 부스러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젖은 기지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약간 기름진 기지, 기름 묻은 빵 아, 그게 아포크린 한선이 귀 속에도 안에도 좀 있어서 그렇게 있거든요. 되는 요 거예요? 웨이도 부분이 있어요. 아포크라인 한선이 귀 속에 있을 정도면 겨드랑이나 이런 데 아포크라인 한선 더 많죠. 땀 악취증 환자는 여름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OX. 발냄새는 여름이 맞아요. 외려 겨드랑이 악취증은 땀이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희석이 돼요. 그러면은 여름보다 겨울에 더 많아요? 겨울에는 땀이 안 나고 농축된 대한선 땀만 나오잖아요. 우리가 보통 흘리는 땀은 소한선 땀이에요. 네. 그거하고 이제 아포크렌선에서 나오는 그 약간 지용성 땀이 이렇게 흘러나오면 섞여 나오니까 냄새가 생겨도 냄새 농도는 떨어지죠. 자, 땀 악취증은 여성 환자보다 남성 환자가 많다. OX. 여성들이 겨드랑이 액취증에는 훨씬 더 환자 수가 많아요. 왜 그런 거죠? 본인이 느끼는 거 예민한 거죠. 남자들은 둔하잖아. 그러니까 민감하다는 이거는 얘기죠. 정말 여자가 땀 악취증이 많아서가 아니라 민감하다. 민감해서. 네. 근데 여성이 생리 직전에 아포크린 한선이 좀 왕성해져서 더 심하게 냄새가 날 수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생리 직전에 나오는 프로제스테론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하고 기능이 비슷해요. 액취증을 일으키는 아포크라인선에서 분비량이 순간 늘어나죠. 월경 직전에. 땀 악취증 데오드란트로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 OX.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액취증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는 거죠. 이것 때문에 냄새가 더 심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없는 걸로. 네. 노화랑 같이 나타나는 일명 노인 냄새. 이거는 땀 악취증과는 다르다. OX. 일부 비슷한 건 있어요. 일부. 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각질은 젊은 사람들은 맨 밑에 기저세포층에서 맨 위에 각질이 만들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달이에요. 하루에 한 층씩 딱딱 떨어져 나가요. 항상 피부가 매끄럽고 탄력 있고 건강한데 나이가 들면 한 달 만에 이렇게 딱 재생도 안 되고 들러붙어 있는 각질도 한 층씩 탁탁 안 떨어져. 하루 만에 떨어져 나가는 각질하고 2, 3일이 붙어 있다 떨어지는 각질하고 냄새가 어떻게 했어요? 또 여기서 2, 3일이니까 좀 묻혀있던 애들이 더 안 좋겠네요. 그 냄새는 꼭 우리 발냄새 나는 거하고 원인이 똑같아요. 아이소발레릭 액시드라고. 근데 발냄새는 아니잖아요. 노인 냄새 뭐 이렇게 부르는 게. 그게 심하면 발냄새랑 비슷해요. 그래요? 네.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피지가 분비될 때 만들어지는 노넨알데하이드라는 요 물질 자체가 노인이 되면 늘어난다는 가설이 있어요. 결국 피지가 분비가 될 때 냄새나는 노넨알데하이드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도 있는데 노나넬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벤조시아놀 같은 물질도 만들어 생긴다. 이런 화학 물질들이 노인한테 더 많이 생긴다는 보고는 있어요. 노인분들의 기본 속성이 뭐냐면 조금씩 다 게을러져요. 그러다 보니 씻는 것도 보면 자세히 보면 노인분들이 좀 덜 씻어요. 그래서 결론 자주 씻자. 그리고 갑자기 몸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 질병의 신호일 수 있다. 있어요. 네. 오. 다양한 냄새가 나는데 단짝지근한 신맛이 나면 뭐 당뇨를 의심해야 된다. 구취가 많이 나면 내부 장기는 무조건 의심해봐야 돼. 저 정도 몸에서 냄새 날 정도로 진단하면 조기 진단은 아니에요. 아, 너무 늦었다. 진단이 늦었죠. 우리가 씻고 난 다음에 깨끗한 상태에서 아까 얘기했던 독특한 몇 가지 냄새가 나면 그런 여러 가지 질환들을 의심해봐야 되는 거죠. 원장님이 추천하는 악취 관리법이 있다면요? 가까운 친구가 어떻게 하든지 얘기를 빨리 해줘야 된다. 그래야 이 친구가 사회적으로 손실을 훨씬 덜 본다. 간단하진 않지만 한 번의 수술로 해결할 수 끝나니까. 있는 문제니까 이거는 이제 고민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네요. 그냥 혼자서 낑낑거리고 숨어 있으면서 손해만 보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진료 한 줄 평으로 표현해 주신다면요?